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기초수학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학 영상들은 수포자들도 한번 이해시켜 보겠다는 포부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주위에서 흔히 보게 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처음 수학을 공부하는 곳은 학교입니다. 학교는 갈수록 입시 위주의 수학이 되어가고 있고, 따라서 입시 위주의 수학에서 도태된 자들은 수학이 마치 외계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현상들로 수포자가 양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포자의 양성은 수학을 배우는 사람들만의 책임일까요?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라고 의문을 가질 겁니다. 수학은 정의로부터 시작한 개념들이 쌓이고 쌓여서 완성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의는 암기하고 개념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수학을 제대로 알기 위해 필요한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란 수학적 개념의 가장 밑바탕에는 수학적 정의가 있습니다. 즉, 수학은 정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의란 이러한 정의들로부터 유도된 공식들을 모은 것을 의미합니다. 수학적 정의와 정리가 증명이 되면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기호란 수학적 정의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포자들이 아마도 이 기호 때문에 외계어로 느껴지게 됩니다. 예로 x, y와 같은 대수조 표현과 연산자, 상수, 집합기호 등이 있습니다.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사칙 연산자, 그리고 크다, 작다 같은 것을 나타내는 논리 연산자, 미분 연산자, 적분 연산자 등이 있습니다. 수학적 상수는 수학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수는 하나의 문자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로 원주율을 나타내는 파이와 자연상수 2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A를 거꾸로 한 것 같은 형상을 나타내는 기호는 모든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ST는 such that, 콜론 뒤에 이꼬르를 같이 표시한 것은 정의를 표시하는 기호가 됩니다. 다음은 기계공학에 필요한 수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학은 일부 수학자들은 미적분까지 수학이 아닌 계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적분학의 영문명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적분학은 운동하는 물체를 기술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학으로 벡터 미적분학이나 미분 방정식의 기초가 되는 수학이 됩니다. 벡터 미적분학은 다변수 미적분이라고도 하며, 즉 독립변수가 앞서 미적분학은 x라는 하나의 독립변수를 다루었다면 다변수 미적분부터는 x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변수를 다루게 됩니다. 주로 3차원의 형상 및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수학으로 스톡스 정리와 다이버전스 정리 등이 핵심 정리가 됩니다. 주로 전자기학과 기계공학에서는 유체역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수학입니다. 선형대수학은 텐서, 공간, 행렬에 관한 것으로 기계공학뿐 아니라 컴퓨터공학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수학입니다. 고체역학 및 전산육체역학 등에서 활용이 됩니다.
모든 자연현상이나 물체의 운동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공학적 문제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그 해를 찾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미분 방정식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기타, 복소 해석학이나 수치 해석 등의 수학적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의 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수만 다루는 학문은 아니지만 주로 수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수의 체계에 있어서 가장 큰 카테고리는 복소수입니다. 복소수는 a 플러스 bi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가 되며 a는 실수부, bi는 허수부를 의미하며 여기서 a와 b의 값은 실수값을 의미합니다. 실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는 임의의 두 실수를 사칙연산한 결과도 실수입니다. 이를 좀 더 수학적인 표현으로 사칙연산에 대해 닫혀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수는 또한 대소관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순허수에서 i의 정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입니다. 즉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우리의 현실상에서는 존재하는 수는 아닙니다. 또한 허수는 대소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i와 3i의 대소 비교는 앞에 5가 있지만 대소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복소수 형태로 나타낸 꼴도 결국 허수이며 5 플러스 3i가 2 플러스 3i보다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허수 역시 등식은 성립하며 사칙연산은 가능합니다.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지며 유리수는 사칙연산은 유리수만으로도 닫혀 있습니다. 또한 유리수는 a분의 b꼴로 표현이 가능한 수입니다. 무리수의 정의는 유리수가 아닌 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수의 완비성을 알게 되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무리수는 제곱근, 자연상수, 원주율 등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의미합니다. 무리수와 실수의 완비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는 다음 그림에서처럼 수직선에 나타내어지는 수를 의미합니다. 수직선 상에서 0과 1의 구간이 있을 때 다시 0과 1 구간을 3등분하여 3분의 1과 3분의 2 등으로 즉 유리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계속해서 유리수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겠죠. 하지만 실수의 완비성은 수직선상의 모든 점은 메워져 있다입니다. 즉 수직선상의 모든 수가 조밀하게 다 채워져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직선상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무리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히파수스입니다. 무리수의 불완전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와 기하학은 분리할 수 없다라고 했으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수는 유리수만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가장 길이가 긴 변을 빗변이라고 하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을 더한 값은 빗변의 제곱을 한 값과 같다는 것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됩니다. 물론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조금 더 자세한 증명을 보고 싶다면 인터넷이나 수학책을 찾아보면 증명한 방법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유리수의 불안정성을 알기 위해 일단 L도 유리수의 집합의 원소이므로 A분의 B꼴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A와 B는 임의의 자연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L제곱, 즉 A제곱분의 B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제곱분의 B제곱은 2가 되고 B제곱은 2 곱하기 A제곱이 됩니다. 우리가 짝수를 나타낼 때 앞에 2를 곱한 수는 짝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짝수가 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홀수의 제곱은 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B가 짝수임을 알았으므로 B를 짝수의 형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짝수의 형태로 나타낸 값을 앞서 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4K제곱은 2A제곱이 되며 다시 A제곱은 2K제곱이 되어서 A도 짝수라는 것을 짝수라고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A, B는 임의의 자연수라 했는데 홀수는 안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A를 무리수라고 정의하고 루트 2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유리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는 정수와 분수로 나눠지며 정수는 다시 자연수와 영, 음수로 나눠집니다. 분수는 유한소수와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나누어집니다. 자연수는 1, 소수, 합성수로 나눠지며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눠지는 수를 의미하며 합성수는 소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수를 의미합니다. 0은 수직선상에 하나의 위치를 차지를 하고는 있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음수는 자연수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인 것으로 0보다 작은 수를 의미합니다. 수직선 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는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수는 작아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보다 큰 값이 됩니다. 유한소수는 완전히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의미합니다.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소수점 이하가 반복된 수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예를 들어 1을 3으로 나누면 0.3333으로 3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를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 3위에 도트를 찍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은 수의 연산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